눈으로 따라가는 정원, 정원 친구 2호입니다. 드디어 2000 현장이 마무리됐는데요. 오늘 이야기는 식재를 공간마다 어떻게 재미나게 만들었는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친구들이 식재를 어려워하고 있는데 식재 그렇게 어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이 현장마다 해서 식재가 어떤 비밀스러운 이야기로 2호의 스타일로 어떻게 식재를 만들어 가고 있는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번 공간은 정원 안의 정원이라고 하는 그런 공간인데 나의 마음의 세계, 나의 정신의 세계를 조금 이 정원 안에서 지켜볼 수 있는, 지켜줄 수 있는 공간을 한번 가져보자는 이야기죠. 자, 이런 공간에서 식재할 때 제가 몇 가지 팁 포인트들이 있는데, 자, 첫 번째,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을 때 가장 가까이에 있는 공간에 식물을 한번 두어보자라는 것이죠. 앉아 있는데 식물이 멀리 있는 거하고 가까이 있는 거하고 좀 다르겠죠. 근데 곡선의 형태이다 보니까 같이 곡선 형태를 따라갔는데요. 가까이 두는 식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멀리서 식물을 두고 있습니다. 멀리서 둘 때에는 여기 방사 형태로 나가는 것처럼 멀리 이 식물이 퍼져나가는 형태로 방향을 좀 잡았죠. 그 안에서 앉아서 봤을 때 약간 파노라마처럼 정원이 펼쳐지는 그런 느낌을 좀 보이겠죠. 자, 이럴 때 여러분들이 좀 핵심으로 좀 조심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약간 이전 식재를 저희가 상상하면서 뭘 상상을 하냐면 이호는 약간 들판에 되게 자연스럽게 피어 올라와 있는 그런 야생초와 같은 느낌을 내 안에 심고 두고 이런 식재 기회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서 중심했던 것은 뭐냐면 첫 번째, 빈 공간을 잘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물을 꽉 채워서 되는 게 아니고 빈 공간을 내가 얼마큼 만들 거냐라는 것들이 여기에서 식재는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빈 공간입니다. 두 번째는 구조물과 식물이 되게 하나가 되게 해주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아주가가 문경석이랑 되게 하나인 것처럼 뭐 색깔도 그렇지만 하나인 것처럼 그 돌틈에서 올라와 있는 느낌으로 연출을 했죠. 어떻게 보면 이러한 연출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거는 자연스럽게 해보자라는 것들이 되게 있습니다. 자, 자연스럽게 하는 거 다시 한번 또 얘기해 볼게요. 세 번째는 저쪽에서 각도에서 보시면은 전체의 공간을 제가 계속해서 원형으로 시작했지만 곡선의 형태로 제가 이어져 나가고 있는데 이럴 때도 곡선의 형태로 나가고 있는 이 조적벽에서도 보시면은 조적벽을 사이에 두고 관목이 오른쪽에 하나 왼쪽에 하나 이렇게 있는 거 보이시죠? 조적벽을 두고 오른쪽에 하나 왼쪽에 하나 식물이 심겨짐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이 조적벽이라고 하는 것을 감싸 안았다라는 느낌이 좀 들게 했던 거죠. 여러분들이 식재하실 때 언제나 직선으로 나열하듯이 해야 식재는 좀 피하시는 게 좋다. 어떻게 해야 자연스러운 식재를 할 것이냐라는 것들을 고민하게 되어지는데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 똑같이 곡선의 형태로 조적담이 따라오고 있는데 여기 인기실 라벤더가 있습니다. 인기실 라벤더가 있는데 인기실 라벤더가 앞에도 있고 여기 위에 쪽도 심겨져 있습니다. 어느 순간 잉글리시 라벤더가 다 크고 나면 이 공간을 얘가 다 덮을 정도의 느낌으로 얘가 꽉 채울 거거든요. 그러면 저기서 봤을 때 조적벽이 쭉 따라오는 것처럼 지금은 다 보이지만 언젠가 얘가 조적벽이 잠깐 딱 끊어져 보이는 느낌으로 그러면서 곡선의 형태는 그대로 나타나는 것들이 보이겠죠. 첫 번째 공간에서 여러분들 핵심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건 뭐냐면 자연스럽게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구조물 따로 식물 따로가 아니라 구조물과 식물도 역시 하나의 공간으로 자연스럽게 보이기 위해서 내가 식재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자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식재 이야기는 제가 지금 돌계단이었던 것을 목재길로 만들어서 내려가고 있는데요. 정원에서 높낮이가 있다는 것은 정원사에게 가장 큰 즐거움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집 정원도 높낮이가 있음으로 해서 위에서 본 정원, 아래서 위를 보는 정원이 되게 맛깔스러운 정원으로 만들 수 있는 요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 발파석으로 해가지고 양쪽에다 발파석을 만들어서 시공을 해놨기 때문에 건축 쪽에서 이거에 대한 어떤 강한 느낌을 조금 센 느낌을 좀 중화시키고 싶은 거죠. 이럴 때 저희가 공조팝을 갖다가 열식으로 쭉 해놨습니다. 이럴 때는 또 뭐가 교차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선을 끊어내듯이 쫙 깨끗하게 쫙 끊어내서 여기로부터 다시 뭔가 식재가 이야기가 펼쳐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재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기교를 부리거나 이런 식재가 아니고 여기서는 그냥 선을 깨끗이 딱 끊어내듯이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시 식재 이야기가 시작된다라는 느낌으로 시작할 때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언제나 이럴 때는 이런 모양, 저럴 때는 저런 모양으로 잠깐만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식재의 목표가 이런 공간에서 필요한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하나 캐치하시게 되어지면 이러한 비슷한 이야기를 만났을 때 이럴 땐 내가
이렇게 해서 식재에 대한 방법을 선택해야겠구나라는 걸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는 자작나무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 보통 정원을 만들 때 많은 사람들이 정원의 가장자리에다가 큰 나무를 가장 많이들 심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좀 더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가장자리에서만 큰 나무를 심는 게 아니라 큰 나무가 정원의 중심으로도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이거를 좀 저희가 좀 확장돼서 생각해 보시면, 중심나무 같은 것들이 정원의 중앙에 들어옴으로 해서 정원 전체의 중심값을 좀 잡아낼 수 있다는 얘기가, 무슨 이야기로 시작할 수 있냐라는 것들을 이런 나무의 이치로부터 시작한다는 걸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카메라 보였던 것처럼 자작나무로 시작되어지다 보니까 훨씬 정원의 이야기들이 풍성해지는 거 느끼지 않으세요? 특히 계단에서 올라오면서 느껴지는 자작나무의 빛깔은 좀 더 예뻤겠죠. 자, 그런데 그 공간과 들어오면서 식재의 공간과 이쪽에 파티가 되어지는 공간을, 두 개의 공간을 분리하면서도 각각의 멋을 낼 수 있는 것은 사실 여기에 있는 피아노 구조물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피아노 구조물은 이댁의 정원주께서 피아노의 음악을 주로 많이 듣는다는 그런 정보를 저희가 주셨기 때문에 어디엔가는 피아노 음악이라고 하는 것을 좀 녹여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피아노 건반의 흰색 건반을 7개를 제가 빌려왔고, 어떤 친구가 여기서 선을 막 저희가 많이 그었는데 이거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얘기했는데, 5선줄에 선 하나하나를 저기다 옮겨놨다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식재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이런 그 피아노 건반을 사이에 두고 서로가 이렇게 투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이호가 되게 조적담을 많이 좋아하는 하지만, 이럴 때 여기다 조적담을 딱 세우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입구하고 여기 정원은 완전히 분리가 됩니다. 근데 사실 지금 보면 이렇게 공간이 생기지니까 뒤에 뭐가 보여요? 지금 화살나무도 보이죠. 그러니까 공간을 분리하는 것 같지만 어떨 때는 공간과 공간을 이어주는 역할도 이런 구조물에서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 구조물에 대한 느낌들을 너무 강조하지 않으면서도 조금 이 자작나무하고 이 구조물이라는 것들을 하나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자작나무가 이 앞까지 튀어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조물의 뒤에 쪽에만 자작나무가 심겨져 있다 보면 구조물이 나 잘났어 이런 느낌일 거예요. 근데 자작나무 앞에 지금 한 2그루 정도가 빠져나와 있으니까 자작나무가 구조물을 약간 눌러주듯이 감춰두시 보이다 보니까 이 구조물이 너무 크게 보이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서도 오른쪽에는 저희가 진달래를 좀 심어 놨습니다. 진달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선적인, 동양이 가지고 있는 이런 선적인 느낌이 이럴 때는 또 피아노 건반 바로 앞에다가 해놨죠. 맨 처음에 제가 식재할 때 얘를 뒤로 보낼까 앞으로 보낼까 저희도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식재 위치를 잡았어요. 근데 역시 앞에다 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좋겠다라는 얘기를 서로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위치에다 다시 잡았습니다. 어떠세요? 피아노의 건반에 아주 직선적인 느낌의 진달래 같은 이런 곡선적인 느낌이 만나니까 피아노 건반과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자작나무를 어울려져서 이 파티의 정원의 가장 중심이 되지만 가장 멋스러운 경관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자, 네 번째 이야기는 정원에서 작은 길을 많이 만들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보시면 이쪽에 사실은 작은 길은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가는 이 길까지요. 그냥 이 한 길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정원의 완성도는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여기서부터 다시 돌아서 여기까지 가는 길을 또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런 데 작은 길을 많이 만들므로 해서 공간에 대한 식재에 대한 느낌을 좀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보이는 것이 다르거든요. 제가 여기 있었을 때 보여지는 게 다르고 여기서 봤을 때의 느낌이 또 달라집니다. 그리고 길과 길이, 동선과 동선이 만나지는 이 작은 화단들이 만나지다 보니까 이게 통으로 다 붙어 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통으로 다 붙어져 있을 때는 두터운 맛은 좀 있을 겁니다. 근데 약간 아기자기한 맛은 또 좀 사라지겠죠. 사실 이쪽은, 오른쪽은 아주 두터운 정원이에요. 전체적으로 하나의 정원이고, 이 왼쪽의 정원은 길을 하나 만들어내 보니까 두 개의 정원이 좀 더 달라 보이진 않으세요? 여러분들 네 번째 이야기에서는 식재를, 이런 그 맛깔스러운 식재를 하기 위해서 작은 동선을 많이 만들어내면 보여지는 이치에 따라 정원이 계속 바뀌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재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정원 주방을 만들었는데 정원 주방 안에서도 제가 이 처마 밑에다가 식재 공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 제가 해놨더니 아니 여기 식재가 들어올지는 정말 몰랐어요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여기는 마루로 그냥 데크로 쭉 펼쳐져 있는 것과 이 공간 안에 작은 식재지만 있는 거하고는 되게 큰 차이죠. 작은 면적이지만 녹색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큰 힘을 발휘합니다. 특히 이 공간도 마찬가지죠. 보통 건축을 하고 나면 건축에서 이렇게 건축이 끝나는 데에다가 현무암이라든지 데크라든지 이렇게 많이들 해놓더라고요. 자, 건축에서 이렇게 현무암을 깔아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데크를 현무암이랑 같이 만나게 하지 않고 이 사이에다 뭘 만들었죠? 녹지 공간을 한 600 간격으로 쭉 길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쪽에서 한번 봅시다. 만약에 건축물이랑 데크하고 만나는 이 사이를 제가 붙여놔 버렸으면 어떨까요? 느낌이 되게 날카롭다 할까, 되게 드라이하다 할까, 되게 자연스러운 것들이 점점 느껴지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데크 면적을 조금 좀 줄이고 이쪽에다 식재를 만들어 놓으니까 전체로 봤을 때는 거기서 보셨을 때에 양쪽으로 식재가 쭉 펼쳐집니다. 지금 보이는 것처럼 양쪽으로 식재가 긴 축의 식재가 여기까지 이어지는 식재가 만들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정원 안에서 작은 공간이라도 놓치지 않고 내가 식재할 수 있는 공간을 구조물 사이사이에서 만들어낸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정원의 자연미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되게 좋은 역할을 작은 공간이 할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식재 이야기에서는 첫 번째는 자연스러운 식재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식재의 방법적인 걸 우리가 선택할 것이냐, 두 번째는 큰 나무를 심을 때 꼭 가장자리에만 심지 말고 정원 중심에 끌어들임으로 해서 정원 중심의 이야기를 어떤 주제로 끌고 갈 수 있냐라는 것들 이야기. 자,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런 구조물들이 전체 정원에서 나만 잘났다라는 이게 표현이 되지 않도록 구조물을 식재에 통해서 좀 더 가려줄 수 있는 것들을 한번 해보자라는 것. 네 번째는 작은 동선을 많이 만들어내게 해주면 두터운 하단도 되게 멋스럽지만 되게 작은 동선을 많이 만들수록 정원에 대한 식재를 보는 재미가 점점 다양해질 수 있다는 것. 다섯 번째는 정원에 제가 작은 공간이라도 조금씩이란 작은 공간이라도 구조물 사이사이에서 잠깐만 찾아내서 식재를 하다 보면 조금 더 자연스러운 공간, 좀 더 편안한 식재 공간을 정원을 완성해 볼 수 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번 현장에서 여러분들 식재 이야기 잠깐 잘 들으셨다가 나의 정원에 이런 요소들을 조금씩 빌려가 보시면 멋스러운 정원, 재미난 정원 만들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되어지네요. 여러분들의 정원 친구 2호였습니다. 안녕.